11달 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올해 1월달 제가 올린 영상에서 신축년 석 달부터 북한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 빨갱이 호랑이가 세 번에 걸쳐 38선을 넘어오리라는 기갑유록의 해석과 함께 필안지이자 십성지인 부산 땅의 형상을 대략적으로나마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가 위성사진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이 사상 천지의 이치가 산수의 산과 물의 형상으로 드러난 부산 땅의 모습입니다. 기갑유록 마룬론에 언급되어진 바로 궁울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땅의 모양을 알고 난 뒤에 기갑유록을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기갑유록이라는 연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 땅의 형상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서 부산의 놀라운 땅의 형상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침입 시기에 대한 부분적인 저의 해석상의 오류와 새로 보완해서 해석한 북한과 중국의 침입 시기를 먼저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과 중국의 세 번의 침입 중에 첫 번째 침입인 신납 임삼의 전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참고로 처음 신납 임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납 임삼, 임납 개삼 이 용어가 자주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돕고자 신납 이건 신년의 끝달, 그 다음에 임년의 세 번째 음력 3월, 예. 그리고 이거는 임년의 끝달인 섣달을 의미하고 계면년의 3월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청간만 언급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룬론에 지지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년이고 이민년이고 계면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전에 제가 기갑유록 마룬론과 말중운의 예언 구절들을 대응시켜서 해석했을 때는 신납 임삼 기간에 전쟁이 벌어지리라 예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갑유록이 틀리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제가 해당 구절 중에 무언가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기갑유록 말중운과 마룬론의 해당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신납 임삼 시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기갑유록은 틀리지 않았고 제가 그를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과 새로 해석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마룬론입니다. 말세의 환란이 즉 난리가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 환란이 6.25 전쟁. 첫 번째 발생하는 것 초발. 두 번째 발생하는 건 재발. 세 번째 발생하는 것은 산발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마룬론에. 그리고 초발은 6.25 전쟁이고요. 재발은 다시 일어나는 전쟁인데 바로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때를 지금 언급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재발의 이 구절이 재발하시 마룬론에 재발하시 우호양단 서리장한 연원거래지월이라 해가지고 우단과 호단 양단입니다. 양단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이니까 소해의 끝달 호랑이의 끝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단과 호단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침입, 첫 번째 침입, 두 번째 침입, 세 번째 침입이 연홍 그래지 원ля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비와 기러기가 가고 오는 달이거든요. 이게 양력으로 10월입니다. 계절상. 그래서 양력 10월 그렇게 저번에 제가 해석했을 때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세 번 들어온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충년 끝달과 인년 끝달, 그 다음에 양력 10월. 그러니까 충년이라면은 너무 지지만 언급됐기 때문에 말중문에 보면은 신납, 임삼, 임납 계산해서 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대응시켰던 겁니다. 그 신축년 끝달과 호랑 이민년 끝달, 그 다음에 이건 10월달. 근데 이때까지는 제가 저번에 해석했을 때는 이 세 번이 다 침입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공부해 보니까 이 호담만 이민년 끝달 바로 이번 달부터 이제 이 섣달이 들어옵니다. 12월 21일부터 이민년 끝달이 들어오거든요. 섣달이. 그래서 이때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거는 어디냐? 말중문에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중문의 근거를 보면은 요것만 발생한다. 이 우담과 이런 거래지월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중문을 해석을 해보니 지금 요것만 요 호담 이민년 끝달에 이제 이 전쟁이 개시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은 마름으로 보는 미상불설 자세하지 않아서 설하지 않았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력을 보다 보니까 추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 재발의 기간 끝나고부터 2030년 사이 2030년부터는 이 난리가 일어난 세상, 전쟁이 일어난 세상이 없어지고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진짜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이렇게 기관적으로 통해서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관적으로 재발이 세 번 일어난다는 거, 그 사실을 이 마룬론 이 부분에 저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하고 설명을 좀 다르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라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단과 호단에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단은 이제 발생 안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석됩니다. 호단에 발생하는데 눈설자입니다. 합통 위자. 이거 장안은 수도 서울입니다. 전에는 이 눈이 배 위장 위치까지 많이 오는 날씨로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서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그만큼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그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또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위자가 바통 위자 위에 하늘의 별자리를 뜻합니다. 하늘의 별자리. 위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방, 백호, 호랑이 별자리에 이 위수라는 별이 있는데, 이 위수라는 별자리 안에도 또 7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 1개짜리 별자리가 있습니다. 별 1개짜리. 요 적시라는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사람의 죽음을 주관한다는 그런 별자리거든요. 이 별이 밝거나 크면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시라는 별자리, 그러니까 쌀 적에 시체, 시체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서울 장안에 호단에 전쟁이 발생할 때 시체가 쌓이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 하고 좀 해석이 지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룬론에는 전쟁의 발생 시점, 우담, 호담, 연원, 그레지월 발생 시점, 지진만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말중원에 보면은 정간, 신납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끝달이니까 이거 끝단자하고 이거 스달랍자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건 해고, 이건 달이고, 이것도 해고, 달이고. 그래서 이건 전쟁 기간 말중원에는 시점과 함께, 전쟁 시점과 함께 더 자세히 기간까지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임상. 그 다음 해가 신축년, 그 다음 해가 이민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민년 또 그 다음 해가 계면년, 임납, 계산. 또 이제 이거 기간이 언급된 겁니다. 이거 세 번째 연이어서 이렇게 연이 되어 있습니다. 신납, 임납, 11질환, 그러니까 11질환 이거 갖다가 연원 거래 지우려고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대응시켰던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세 개의 전쟁이 신입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이게 같이 대응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또 뒤에 보면은 초입질환, 말중원 삼수론에 보면은 초입질환, 제입질환, 삼입질환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씩. 그래서 저로서는 이게 세 개의 시간대가 똑같은 시간대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 들어오는 걸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하나는 시점을 표현했고, 하나는 전쟁 기간, 하나는 전쟁의 공간, 전쟁의 공간을 또 피란처까지 이렇게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 보니까 이 신납 임삼 허사되는다.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 근데 임납 계산은 호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1질환도 불구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 갖출 구자인데 11질환도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11질환도.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가지 난리 가운데 재발에 일어나는 세 번의 침입 가운데 요 임납 계산만 현실화된다. 왜냐? 호언이랬거든요. 호언. 제가 전에는 이 호언의 개념을 그냥 좋은 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냥 그야말로 좋은 운, 좋게 해결되는 그런 운으로만 생각했는데 뒤에 이 말중운의 이 삼스러운 부분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곱씹어보면 이 호언이라는 개념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말 중에 보면은 임납 계삼이 이 신납 임삼하고 임납 계삼 11질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납 임삼 허사되니 백조삼선 허송하고 신납 임삼 기간에는 헛된 일이 돼버린다. 전에 해석할 때는 북한과 중국 두 마리 호랑이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밀리니까 퇴각하니까 그래서 자기들 공산당 입장에서 제가 허사되는 헛일이 되는 버리는 그렇게 일을 하긴 했는데 약간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 그랬는데 지금 그 일이 안 벌어지고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신납임산 허산 그러니까 이 예언을 믿고 기감용 예언 해석을 올바로 하고 믿고 움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납임산의 헛방이 되어버리니까 입이 할 말이 별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백조삼선 호송하고 그러니까 백조삼선 전에 백조삼의 새 우손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할아버지 조자더라고 이게 조상도 되지만은 백할아버지의 새 우손이니까 근데 이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마룬으로 보면 1조 10 손 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
한 손자, 열 손자. 그러니까 인인을 모두 사니까,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 이 교감률의 기준점은 한 할아버지 밑에 열 손자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 할아버지니까 100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 할아버지 같으면은 한 할아버지 100 할아버지 같으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1000명의 손자 아닙니까? 이게 기본인데. 100 할아버지 같은 1000명의 손자다. 그런데 1000명의 손자 중에서 3명만 사는 겁니다. 3명만 사는다. 3명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극소수죠. 0.3%. 극소수의 사람들이 헛되이 보내는데 그걸 허송해버린다. 세월을.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힘 빠지겠죠. 그 다음에 임납 계산 운이 오면 100조 10손 호운으로 이때는 또 10손이면 3배 정도 됩니다. 그래도 소수입니다. 이거는 100조선 100 할아버지 그러니까 밑에서 1000명의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10명만 해당되니까 이것도 소수죠. 그런데 신납 임산보다는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한 3배 정도, 3배 이상.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100조 10손 호운으로 이 믿고 움직인 사람들이 이때 호운이 된다. 이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퇴각하니까 전부 다 이제 좋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감유록을 믿고 올바로 이해하고 움직인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언이 실현이 돼 보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뭐 피할 사람 피하고 뭐 자기 사는 데 있더라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운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일반 사람들이 호운이 아니고. 그 다음에 11지란 불구로서 이 부분도 11지란 이건 또 계면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은비가에 보면은 우토상징 11간이라 가지고 계면연을 뜻하는 그 계면연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11간 돼 있고 11간 그래서 이걸 같이 대응시켰던 겁니다. 이렇게 해도 맞고 또 이 우단, 호단, 이런 그레지하고 대응시켜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지란이 계면연이다. 근데 불구다. 갖추어지지 않는다. 연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 말인 걸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운에 대한 이 부분 삼선론에서는 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음 해석해 드릴 때는 다음 편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음 편에 할 때는 이걸 저 삼선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문을 인용해서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납 임상 허사되고 임납 계산 호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감결에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정감록이 감결. 그 다음에 또 율곡비는 임납하고 감결의 신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소개해드리고 또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정감록에 사만살림비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산이라는 지명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교감유록에도 이렇게 땅의 형상을 알고 그래야만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감유록 이 땅의 형상을 알아야만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산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만살림비기에서는 부산이라는 지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언급한 그 구절이 아주 그 중요한 그 암시를 해놨습니다. 정시 도읍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영상 올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